한 가족의 일상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 취재했습니다. 도로와 맞닿은 카페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볼 수밖에 없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지난 18일에 마주한 건 너무도 참혹한 모습이었는데요. 평온하게 그냥 오였는데 있잖아요. 이 앞에 피가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려있던 건너편 인도, 그가 목격한 건 바로 혈흔과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4시 이후인데 아저씨가 막 흔들리며 절규를 막 하고 있다가 나와보니까 아주머니가 지금 자빠져 있는 상태고. 아픈 흔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은 열흘 전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는데요.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들고 나온 한 가족. 네. 그때 어머. 2살 배기 아이를 향해 무언가가 달려옵니다. 바로 두 여성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인데요. 너무 세게. 아이를 위해 대신 온몸으로 막아선 아이의 엄마.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킥보드에 사람이 부딪혔다는 교통사고 신고건으로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런 사고 종종 나요.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실제로 확인을 했을 때는 머리보다 귀에서 나오는 출혈량이 굉장히 높고 환자 의식 상태도 명료하지 않아서 굉장히 혼돈한 상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린 딸아이 대신 킥보드와 부딪혔던 엄마 주희 씨는 주변의 신고로 급히 병원을 향했지만 열흘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서 의식 회복을 기다리고 아직 뇌가 치료되지 않아서 치료가 되고 사랑스런 딸, 든든했던 엄마였던 주희 씨를 잃은 가족은 이 사고가 원통하기만 한다는데요. 저희 딸은 정말 착한 딸이고 착한 엄마고 정말 예쁜 딸입니다. 다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 주희 씨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성철 씨. 담당 간호사에게 그녀의 상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상태는 조금이나마 호전됐을까요? 인공호흡기는 언제 뺄지 아직도 지금 유지하고 계시긴 하는데 재우는 치료를 하고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뺄 수가 없어요. 치료를 위해 아직까진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는데요. 물어보는 질문을 고개 끄덕이면 보여요. 근데 이 현상이 언제든지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거여서 확실하게는 드릴 수는 없는 상태. 많이 다치셨네요. 예.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료진. 성철 씨는 사고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가해자의 정체였는데요. 무면허 중학생 둘이 네. 앞을 봤다라면 할 수 없는 행동처럼 그냥 완전 와이프와 아이를 향해 그냥 직선으로 돌진을 했거든요. 경찰에 확인해 봤습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는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하고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단순히 동승자라고 해서 처벌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인도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사고를 낸 가해자는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앞으로 가해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는 경찰.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전동 킥보드 사고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명씩 타는 모습도 많네요. 타고 다니면 언젠가는 사고 나겠다. 혹시나 우리 애들이 또 이렇게 실제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동안. 그게 아닙니다. 아, 우리 손자가 한번 같이 부딪혔구나. 아, 인데서 뒤에서 이제 지나가는데 피해간다고 그러다가 넘어졌었지. 실제로 사고 현장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달리는 건 기본. 1인 탑승 원칙인 킥보드에 2명 이상 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헬멧 없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그렇습니다. 면허 검사가 약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열기 전에 다음에 면허 학생들은 다 알고 있네요, 허술하다는 거. 16세 이상 원동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한 전동 킥보드. 그런데 면허가 없어도 대여가 된답니다. 실제로 시도를 해본 제작진. 전동 킥보드의 QR코드를 앱에 스캔을 하면 면허증 인증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면허 등록이 아닌 다음에 하기 버튼을 누르면 면허가 인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결제창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걸 왜 만들어 놨어요?
대여가 완료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전동 킥보드와 다름없이 똑같이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아직 12살입니다. 초등학교 때 5학년. 초등학생도 대여가 될까요? 부모의 동의를 얻고 가입해봤습니다. 실제로 틀림없이 생년월일과 이름을 입력해준 후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어플에 접속할 수 있었는데요. 똑같이 면허 인증창이 떴지만 인증을 하지 않고 넘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12세의 나이로도 회원가입은 물론 면허 등록자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초등학교 있었는데요. 5학년도 가능하다는 제 거죠.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전동 킥보드 어플이 이렇게 가입이 쉽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체 측은 오히려 뜻밖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시적으로 공지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안내나 이런 부분 들어가면은 면허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고지를 했으며 오히려 면허 등록이 필수가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허술한 인증 체제에 허점을 노린 미성년자들. 이 때문에 예전부터 전동 킥보드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답니다. 예. 뭐 하루에 이제 출동 건수 중에 한 건은 뭐 킥보드 사고가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있는 출동 건수 중에 하나가 킥보드 사고입니다. 지난 21일 춘천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횡단보도에서 타고 가다 넘어져서 여고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면허 인증 체계가 지켜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사고. 사고 건너다가 제동을 해요. 킥보드는 넘어지고 사람은 관성에 의해서 앞쪽으로 더 나가면서 차에 부딪히고 뭐 그다음에 역과되고 이런 상황. 안 썼고 면허 없었고 그건 맞아요.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해마다 2,000건이 넘었고 사고 중 절반은 무면허, 그중 80%가 10대였는데요. 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지금 미비한 상황이기는 해요.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요거 제정법을 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면허 인증이 제일 급선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 면허 인증을 하면은 아예 아이들이 운전이 불가하죠. 킥보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운전면허증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검증을 안 했을 경우 그 공유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돼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의 무법 질주를 막기 위해선 체계적인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보신 것처럼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검증 단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왜 업체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 걸까요? 네, 정부는 2021년에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장치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을 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빌려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지는 않은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의무 절차, 그러니까 면허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던 업체들도 경쟁하는 업체들이 이를 생략함으로 인해서 이들도 이 절차를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고객 유치가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게 만든 거죠. 또한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킥보드 업체가 파트너 점주를 모집할 당시에 미성년자가 타도 안전하다. 그리고 사고가 나도 법적 문제를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계류 중인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총 6건인데요. 이 중에서 운전면허 의무화를 하는 것을 법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 마련이 늦어지면 더욱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사실 차나 마찬가지인데 그 인식도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번호판에 붙이고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적절한 배상을 받길 바랍니다.